자,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신규 종목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은 지금 이제 그 생생 한마디는 이제 지수 얘기인데요. 자, 10월달 벌써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지난 바로 10월이니까 자, 오늘하고 이제 내일 뭐 급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또 지금 현재로는 또 그런 어떤 그 조짐이 잘 안 보이니까 10월 초순 반등을 좀 노려보자 이렇게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고요. 지수가 이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10%까지 이제 빠진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RSI 그리고 보조 지표들이죠. RSI, 스토캐스틱, 볼린저 밴드, 이격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야말로 지구 끝까지 지금 빠져 있는 과매도 근역까지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여기서 이제 나스닥의 반등이 나와주면 곧바로 저점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나 이제 다우 같은 경우도 지금 반등이 크게 못 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9월 초부터 지금까지 약 3주 동안 뺀 하락 기간으로 따지면 보통 이제 우리나라 이 지수가 빠진 그 기간을 잠깐 보시면 보통 이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빠져야 사람들이 좀 신용 반대 매매도 계속 나오고 좀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고 예수금도 줄고 거래대금도 줄고 그런 어떤 이제 약간 반포기 상태가 이제 한 달 반, 두 달 정도 빠지면 이제 주식시장을 떠나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세력들은 또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보다는 10월 초순, 10월 중순까지 한번 기회를 보고 현금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가 그때 이제 한번 뭐 좀 질러보자 이렇게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신규 종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신규 종목은 아주 무거운 종목입니다. 오늘 신규 종목은 42,300원. 디어유라는 종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어유는 글로벌 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원래 이제 펜하고 아티스트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걸 디어유 버블이라고 원래 이제 SM 엔터에서 만들었는데 요걸 이제 JYP 엔터가 또 지분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SM 엔터하고 이 SM 엔터 이제 카카오로 넘어갔죠. 그래서 그 펜하고 소속된 아티스트하고 펜하고 연결된, 그러니까 일종의 처음에는 이제 이 아티스트와 개인적으로 좀 소통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뭐 엑소라든지 뭐 블랙핑크 뭐 이쪽으로 또뭐 소통을 하고 소통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프라이빗한 메시지를 소통하는 그런 어떤 플랫폼을 구축했는데 그게 엄청나게 지금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요. 이제 디오유가 올라가는 이제 결정적인 포인트는 바로 그 이 엔터상, 특히 K-팝의 그 4대 엔터사들 하이브죠. 하이브하고 JYP, SM하고 YG 엔터가 실적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기 위해서는 또 이제 하반기 때 새로운 아이돌들이 또 많이 런칭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제 뭐 YG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 이어가지고 이제 또 여자 걸그룹들 뭐 베이비 몬스터, 또 그게 또 이제 또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SM 엔터 쪽에는 이제 라이즈라고 이제 남성, 그죠? 남성 또 보이그룹이 약 7년 만에 새롭게 또 나오고 있고, 또 지금 또 한 100만 장이나 또 선주문이 팔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JYP도 지금 그죠? 트와이스하고 또 이런데 트와이스하고 이어가지고 새롭게 또 일본 현지로 또 구성된 일본 아이돌만 구성된 그 니쥬라고 또 이제 또 일본에서 큰 효과를 봤죠. 그 다음에 또 지금으로 또 중국 아이돌들만 구성해가지고 우리 이 JYP 그 수장이 이게 이제 좀 이 글로벌합니다. 하이브도 좀 글로벌하고,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또 지금 또 엄청난 또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K-팝에 적용이 그 가능한 또 뭐 전 세계적으로 한 20명을 지금 뽑았습니다.
경연에서 20명을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다시 한번 또 소통을 하는 그런 지금 과정이 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20명에 대한 또 면면을 제가 또 봤는데 뭐 한국은 2명이고 뭐 일본 2명 그리고 뭐 남미 브라질에다가 유럽도 있고 온 사방 온 세계 전 그 뭡니까 그 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 대여섯 명을 뽑는 그런 또 수순을 밝히고 있는데 거기서 또 뭐 20만 명이 또 모집을 했다고 그래요 오디션에. 그러니까 이 K-팝에 대한 어떤 전 세계적인 응원이 뭐 빗발치고 있고 그리고 뭐 제가 요즘 자주 보는 게 그겁니다. K-팝 랜덤 댄스라고 이게 이제 심심할 때 그런 거 보면 그 전 지구상에 그 K-팝의 랜덤 댄스를 추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뭐 중국은 너무 잘 춥니다. 오히려 거꾸로. 일본은 두말할 나이도 없고 그만큼 우리 오히려 한국이 제일 랜덤 댄스를 안 추고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K-팝은 솔직히 우리나라가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오히려 거꾸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이 신규 아이돌들에 대한 그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을 이번에 그러니까 데뷔도 하기 전에 선주문으로 그렇게 100만 장, 200만 장이 팔리는 거 보면 여전히 하반기 때도 엔터 산업이 갈목할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를 잠깐 보시면 그래서 사실 뭐 엔터 산업이 좀 많이 엔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고 노이즈도 뭐 좀 있습니다, 그죠? 뭐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뭐 재계약을 하니 안 하니 뭐 리사가 뭐 어디 떠났다 누구하고 연애한다 뭐 그런 얘기 나오고 뭐 맨날 그런 얘기로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실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물론 이제 블랙핑크가 중요한 이 실적을 담보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또 악재로 많이 부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또 이 YG 같은 경우는 또 새로운 있잖아요. 또 걸그룹을 잘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 아닙니까? 그리고 노래도 잘 만들고 그래서 뭐 또 베이비 몬스터라는 새로운 걸그룹이 또 나오기 때문에 블랙핑크에 뒤를 만한 또 초호화 또 대박이 또 터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엔터 산업은 계속적으로 무궁무진한 수요가 펼쳐져 있는 산업이다. 그래서 DOU 같은 경우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차트 잠깐 보시면 차트는 이제 이렇게 자, 신규 상장이 되고 나서 자, 계속 빠졌습니다. 그죠? 자, 계속 빠지다가 이렇게 이제 4만, 5만 원, 6만 원 사이 그리고 3만 5천 원 사이를 계속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좀 진부한 모습이지만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요 앞전 고점 42,300원을 이제 이런 식으로 요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면 충분히 이제 다음 달 그리고 하반기 때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신규 4개 회사가 전부 다 그 신규 아이돌들을 전부 다 이제 데뷔를 시켜요. 딱 한 회사만 데뷔를 시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슈몰이가 충분히 가능하다 엔터 쪽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중국이죠. 중국에 이제 시진핑 방한 얘기가 뭐 가끔씩 나오는데 방한할지는 좀 미지수지만 만약에 방한해가지고 한한령을 푼다. 그러면 제일 혜택 받는 거는 K-팝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사실은 이제 K-팝을 지금 중국에서는 거의 뭐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몰래 다 듣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풀어지면은 이제 옛날 같이 대형 운동장에서 또 그 K-팝 콘서트를 중국에서 원래는 사실은 중국에서 맨 먼저 또 붐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한류가 그래서 중국의 산한령이 풀어지면 오히려 이런 이 뭐 면세점이나 호텔 이런 것보다 K-팝 쪽, 즉 엔터 쪽이 더 실적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가 K-팝 엔터 쪽의 종목을 매수하기가 적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DOU 같은 경우는 뭐 최대 주주가 이제 SM이고 또 2대 주주가 또 JYP라서 사실 대표적인 엔터 관련 종목으로 묶이는데 예전에 이제 SM이 인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제 키스트와 또 DOU 같은 이제 SM 계열사 종목들이 한번 큰 폭으로 상승해 나졌다가 최근에는 이제 다른 이제 빅4 뭐 사실상 뭐 하이브 또 YG
DOU라든지 또 JYP, SM의 어떤 엔터 관련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상승 흐름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DOU는 좀 조정 흐름이 좀 가파르게 좀 진행이 되었었고 사실 뭐 프라이빗 뭐 메신저라든지 이제 각종 이제 다양한 이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다 보니까 예전같이 그 엔터 섹터들이 정말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되어야 DOU도 같이 좀 올라가는 양상을 보여주는데 사실 엔터 섹터의 어떤 상승 외에도 어떤 지금 DOU만의 어떤 개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글쎄요,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이제 고 엔터 산업이 성장을 해야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실적 얘기를 잠깐 안 할 수가 없는데 2020년에 이제 만들었는데 2020년에는 매출액이 130억에다가 영업 손실이 5억이 났는데요. 2021년도에 무려 매출이 4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30억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무려 또 한 500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또 영업이익은 160억. 그리고 올해는 또 한 800억 정도가 한 2배가 또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70% 또 늘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참 건장하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느는 산업도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너무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반도체 이제 매기가 다 쏠려서 그런 거고 그리고 다른 이 JYP나 이제 다른 이 종목들이 올라간 거에 비해 가지고 좀 덜 올라간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이 엔터 쪽이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갈 때 이번에는 그동안 못 올라갔던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이제 한한령 그게 이제 약간 이제 풀어지면 최대 수혜 볼 수 있는 이 업종이 엔터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고 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하반기 때 한 10개 팀의 신규 아이돌 팀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누가 히트를 뭐 다치겠지만 히트를 친다면 뭐 DOU 관련 종목의 매력도도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46,500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절가는 33,850원을 잡아보도록 할게요.